마트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출입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계산대 앞에는 일찍 장 보러 나온 사람들의 손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그중 한 자리에 조용히 앉아 일하던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름은 선자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아주머니라고 부르지만 이 이야기는 그 아주머니의 이름부터 다시 불러보는 것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선자는 오늘도 계산대를 천천히 닫고 의자를 몸에 맞게 당겼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은 탓에 의자를 뒤로 빼놓으면 등에 힘이 더 들어갔어요. 오른손에는 오래전부터 남아있던 통증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코드를 찍을 때마다 손목 안쪽에서 뻐근한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아, 오늘도 살아있구나. 손이 아픈 걸 보니. 삑삑. 기계는 정직하게 소리를 냈습니다. 우유, 계란, 라면, 기저귀, 과자 봉지. 장문의 삶이 하나씩 선자의 손을 거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들고 온 물건들 사이로 선자는 그 집의 형편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어요. 고급 과일과 수입 치즈가 올라오는 날이면 아, 저 집은 여유가 있구나. 특가 라면과 세일표 붙은 상품만 가득한 카트가 오면 한숨을 꿀꺽 삼키는 마음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마음도 얼굴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봉투 필요하십니까? 적립 카드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세 문장이 거의 하루를 채우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선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실수도 많아지는 법이니까요. 선자는 올해 62입니다. 남편은 몇 년 전 공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몸이 아파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선자가 보기에는 마음이 더 먼저 아픈 사람입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외곽으로 나갔고 딸은 지방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가족은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선자에게 이 마트 계산대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창문 같은 곳이었어요.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선자는 익숙한 얼굴 하나를 알아봤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이면 찾아오는 단골 손님, 혼자 사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그는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선자가 네, 안녕하세요. 하고 눈을 마주치면 그는 괜히 어색한 듯 웃으면서 물건들을 올려놓았습니다. 두부, 김치, 생수, 저렴한 고기 한 팩, 그리고 소량의 과일. 혼자 사는 사람이 일주일을 버티는데 필요한 양이었습니다. 요즘 좀 추워졌죠. 그가 가볍게 말을 붙였습니다. 선자는 순간 놀랐지만 티나지 않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갑자기 추워졌죠. 감기 조심하셔야죠. 아휴, 아주머니가 더 조심하셔야지. 여기 공기 안 좋아 보이던데. 선자는 잠시 손을 멈췄다가 다시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삑삑. 마음 한쪽이 슬며시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주는 말이 이렇게 오랜만이었나? 선자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오전은 유난히 빨리 지나갔습니다. 손님들은 많은 말을 남기지 않고 지나갔지만 그중 한 사람의 짧은 안부가 선자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래, 누군가는 나를 이름 모를 아주머니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보고 있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손목의 통증이 잠시 잊혔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마트는 분주해졌습니다. 퇴근이 빠른 직장인들, 아이를 데리고 나온 엄마들, 근처 아파트 단지의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시간입니다.
카트와 장바구니가 줄을 길게 잇고 계산대 앞에는 언제나처럼 조급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선자의 계산대 앞에는 장을 많이 본 한 부부가 서 있었고 그 뒤로는 여러 사람의 줄이 늘어섰습니다. 카트 위에는 대용량 세제와 휴지, 쌀 포대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선자는 허리와 손목을 부여잡고 최대한 빠르게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팔이 묵직하게 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느려요? 다른 계산대는 없어요? 선자는 본능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양복 재킷을 걸치고 시계를 자주 확인하는 모습을 보니 바쁜 일정 중에 들른 눈치였습니다. 앞에 서 있던 부부가 멋쩍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해요. 금방 끝나요. 하지만 남자는 그 부부가 아니라 선자를 향해 다시 말을 던졌습니다. 계산 좀 빨리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점심시간 다 지나가겠네. 순간 선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은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고 귀 안쪽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오래된 습관처럼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선자는 손놀림을 더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손목과 어깨가 동시에 비명을 지르는 듯 했어요. 팔 근육은 이미 오전부터 쌓인 피로로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뒤에서 또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아니, 그쪽 젊은 친구 있는 데로 가자. 거긴 빨리빨리 하던데. 남자는 뒤에 서 있던 다른 사람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줄에 서 있던 몇몇 손님이 실제로 카트를 돌려 옆 계산대로 옮겨갔습니다. 옆 계산대에는 20살 후반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서 있었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확실히 빨랐습니다. 선자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젊으니까 당연히 빠르지. 나는 이제 60이 넘었고 손목도 예전 같지 않지. 괜찮습니다. 다른 계산대로 가셔도 돼요. 선자의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럽게 들리도록 노력했습니다. 남자는 씩 하고 한 번 웃고는 카트를 밀어 옆으로 옮겼습니다. 줄은 짧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은 더 답답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휴게실 도시락에는 식은 밥과 미역국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자는 말없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넣으면서도 마음은 아까 들었던 한마디에 여전히 붙잡혀 있었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느려요? 젓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나는 느린 사람일까? 내 인생도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걸까? 언젠가 공장에서 일하던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손을 놀리며 칭찬을 들었던 날들. 반장이 귀에 대고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선자 씨는 손이 참 빨라. 이런 사람은 어디 가서든 굶어 죽지는 않아. 그 말이 당연한 듯 느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자의 손은 지금보다 훨씬 가볍고 훨씬 당당했습니다. 월급날마다 봉투를 들고 집에 가면 남편도 아이들도 웃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선자는 자신이 집안을 이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손이 빠르다는 말은 능력 있다는 말이었고 쓸모 있다는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손의 속도부터 먼저 가져갔습니다. 선자가 다니던 공장은 문을 닫았고 남편이 다니던 회사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나니 통장은 바닥을 보였습니다. 다시 일을 구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선자의 이력서를 보다가 나이를 보는 순간 미묘하게 표정이 변했습니다. 경력은 참 좋은데요. 요즘은 젊은 분들을 좀 더 찾고 있어서요.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겨우 들어온 곳이 지금 이마트 계산대였습니다. 처음 근무표를 받아들었을 때 선자는 마음속으로 작게 말했었습니다. 그래도 됐다고, 어디든 다시 불러주는 곳이 있다는 게 어디냐고. 나는 아직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자리만은 끝까지 잘 지키고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선자는 의자에 앉기 전에 허리를 한번 곧게 펴보았습니다. 척추를 타고 따끔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나니 조금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다시 앞치마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까 오전에 왔던 그 중년 남자가 다시 계산대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캔커피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줄을 기다렸다가 자기 차례가 됐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아까 보니까 얼굴이 좀 안 좋으시던데 이거 드시라고요. 그는 캔커피 하나를 계산대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선자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사오세요. 그래도요. 맨날 여기 앉아서 고생하시잖아요. 덕분에 저도 밥 먹고 살고요. 저 혼자 사는데 여기 없으면 어쩌나 싶어요. 그의 말은 짧았지만 속에 담긴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선자는 그제야 눈을 조금 크게 뜨고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자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손에 쥔 커피캔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무게는 단순한 음료의 무게가 아니라 자신이 여기 있는 이유를 누군가 알아준다는 느낌의 무게였어요. 언 손끝으로 전해지는 차가운 금속의 온기가 이상하게 가슴 한가운데를 따뜻하게 덮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마트 안은 다시 평소처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빴고 계산대 앞에는 줄이 생겼다 줄어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선자의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같은 삑삑 소리였지만 그 사이사이에 들리는 숨소리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바코드 소리마다 이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의 사정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카트,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온 엄마의 장바구니, 주말에 가족을 만나러 가는 듯한 청년의 손에 들린 선물용 과자 상자. 모든 물건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해가 기울고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였습니다. 매니저가 계산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선자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선자 씨, 오늘 힘들지 않으셨어요? 점심때 조금 소란이 있었던 것 같던데. 선자는 자신이 낮에 있었던 일을 누군가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별일 아니었습니다. 바쁠 때는 그럴 수도 있지요. 선자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니저는 잠시 선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도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여기서 제일 오래 일한 분이 선자 씨잖아요. 신입 직원들 교육할 때마다 제가 항상 얘기해요. 우리 매장에서 제일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요. 선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 그 시간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아이고, 뭐려. 그냥 오래 있었던 것 뿐인데요. 그냥 오래 있다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아무나 오래 못 있습니다. 매니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른 계산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선자는 다시 한번 손목을 돌려보았습니다. 여전히 뻐근했지만 그 통증 안에 조금 다른 온기가 섞여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퇴근길의 밤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선자는 목도리를 한 번 더 여며 감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선자는 오늘 하루를 가만히 떠올려 보았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느려요? 덕분에 저도 밥 먹고 살아요. 우리 매장에서 제일 믿을 수 있는 분. 하루 동안 같은 자리에서 들은 말들이 서로 다른 빛깔을 한 겹씩 쌓아 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느리게 보였을지도 모르는 손놀림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믿음직스러운 속도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 그 생각이 선자의 가슴 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버스에 올라 뒷자리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깊게 팬 팔자주름과 조금 처진 눈가, 장시간 형광등 아래에 있다 보니 하얗게 뜬 피부. 선자는 잠시 얼굴을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 이만하면 잘 살아왔다고. 남편 병원비 밀리지 않게 내고 아이들 등록금 제때 보내고 집세 한 번 밀리지 않았으니 이 정도면 괜찮다고.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소파에 기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남편이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선자는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오며 대답했습니다. 응, 다녀왔어요. 오늘은 좀 길게 느껴지는 하루였네요. 허리 안 아파? 손목은 괜찮고? 선자는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먼저 그런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아프지 뭐. 안 아픈 날이 어디 있다고. 그래도 오늘은 괜찮았어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안부 이상의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의미까지는 다 알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도 수고했네. 얼른 씻고 밥 먹자고. 저녁 식탁 위에는 된장국과 김치, 그리고 마트에서 세일하길래 사온 고등어가 한 마리 올려져 있었습니다. 선자는 고등어를 조심스럽게 뒤집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찍어낸 수많은 바코드들처럼 이 집의 반찬 하나하나도 다 내가 벌어온 것들이구나. 고등어 냄새가 유난히 더 고소하게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마치고 남편이 다시 TV 앞으로 돌아간 뒤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선자는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파스를 하나 붙였습니다. 화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그 냄새마저도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듯 했어요. 만약 누군가 선자에게 물어본다면 당신의 인생은 어때요? 선자는 마음속으로 그 질문을 떠올린 뒤 자신에게 대답해 보았습니다. 느리다는 소리도 듣고 고생 많다는 말도 들으면서요. 그래도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인생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직 버티고 있고 오늘도 누군가의 장바구니를 받아서 내보내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자 오늘 낮에 들었던 말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느리다고 짜증내던 손님의 목소리보다 덕분에 밥 먹고 산다고 말하던 손님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일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던 매니저의 목소리가 천천히 겹쳐졌습니다. 선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골목길에는 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디선가 가만히 새어나오는 주황빛이 있었고 그 빛은 마치 오늘 하루를 조용히 위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선자는 천천히 창문을 조금 열어보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공기를 한번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자 가슴에 걸려있던 무언가가 조금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요, 뭐. 내 인생 나쁘지 않습니다. 선자는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한 말이었지만 그 말은 누구보다도 선자 자신의 가슴에 또렷하게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선자는 다시 마트 계산대에 앉을 것입니다. 앞치마 끈을 단단히 묶고 바코드를 찍으며 사람들의 하루를 건네주는 일을 묵묵히 이어갈 것입니다. 삑삑. 익숙한 소리 사이를 지나며 선자의 인생은 오늘도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보잘것없는 자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남은 날들을 버티고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어떤지 묻는다면 선자는 이전보다 조금 더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인생이요? 오늘도 괜찮습니다. 아주 많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저는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묻겠지요. 어쩌면 내일도 누군가는 말하겠지요. 느리다, 바쁘다, 시간 없다. 그래도 선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들 사이 어딘가에서 자신을 향해 고맙다고 말해줄 얼굴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 얼굴들을 떠올리며 선자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괜찮다고, 정말 괜찮다고, 오늘도 내일도 나는 내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라고요.